제55장 거인의 시신과 닝칠의 저주. 이 시신은 매우 거대하고 2미터가 넘는다. 생전엔 분명 거인이었을 터라 바로 식품원관에 떨어졌고 관액이 온통 튀어 비가 내리듯 쏟아졌다. 내가 손으로 막은 순간 그것이 눈앞에 튀어와 목을 물었다. 나는 극한 동작으로 몸을 뒤집어 피하고 안전한 자리까지 굴렀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그것의 옆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 얼굴은 너무 무섭다. 자라난 얼굴이 아니라 건조된 다른 시신의 얼굴이었다. 마치 갑옷처럼 그의 뒤내 한쪽에 붙어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장식품이었다. 닝칠에는 이번엔 멈추지 않고 곧바로 다시 내 앞에 다가왔다. 내 눈곱에 란젠펑이 이미 와 있는 것이 보였고 그는 바로 바닥에 누웠다. 닝칠에가 허공을 휘두르며 우리와 엇갈렸고 바로 란젠펑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는 란젠펑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즉시 몸을 돌려 나를 추격했다. 그러나 란젠펑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몸에 붙어 점프해 공중에서 몸을 돌리며 무릎을 시체의 어깨에 걸었다. 이번엔 시체와 그는 직선이 아니라 거의 바닥과 직각을 이루었다. 무릎을 걸어 올린 뒤 몸을 내려놓고 한 손으로 바닥을 짚어 균형을 잡은 뒤 전신을 회전시켜 허리 힘으로 닝칠의 머리를 180도 돌렸다. 란젠펑이 땅에 떨어지자 곧바로 내 옆으로 구르며 다가왔다. 나는 그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란젠펑이 바로 물러가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닝치레가 전혀 멈추지 않은 것을 보았다. 머리가 크게 비틀려서 다른 얼굴이 우리 앞에 드러났고 우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전체 닝치레는 여전히 완전한 시신처럼 보였다. 나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 우리를 마주한 두 번째 얼굴이 갑자기 눈을 뜨고 나를 향해 웃었다. 젠장 교대인가? 그 뒤 닝칠에는 도마뱀처럼 빠르게 나에게 기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맹세한다. 내가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기어가는지 절대 알지 못할 거다. 말이 늦어도 그건 빠르다. 뚱보가 뒤에서 바로 닝칠의 위에 뛰어올랐다. 손에 든 나선형 강절 파이프를 뒤에서 잡아 닝칠의 목을 졸랐다. 닝칠에는 질식한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잠시 멈췄다. 나는 대형 흰개미 다리처럼 뒤를 베어올려 점프해 공중에서 찌르려 했지만 란젠펑이 옷깃을 잡아 공중으로 끌어당겨 방향을 바꿔 식품함 안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닝치레가 관의 가장자리에 몸을 눕힌 것을 발견했다. 이 얼굴은 방금 본 얼굴과 완전히 달랐다. 이 얼굴은 훨씬 음흉했다. 그리고 뚱보는 사라졌다. 더 이상 그의 뒤에 붙어 있지 않았다. 이게 떡인가? 나는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다. 나는 이런 떡을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그 얼굴이 흔들리며 토하기 시작했다. 청과 안에 있는 머리카락, 그리고 몇 개의 작은 손의 잔해가 입에서 모두 토해져 나왔다. 이것은 방금 먹은 물고기 머리였다. 나는 강한 악취를 맡았다. 이어서 닝치레가 나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는 돌진 자세만 취하고는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나는 일어서자 뚱보가 뒤에서 꽉 잡고 있는 것이 보였고 란젠펑은 반대쪽에 앉아 나라고 말했다. 나는 이상하게 느꼈다. 그 녀석은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계속 숨을 곳을 찾아야 할 정도로 강하지도 않았다. 란젠펑은 나에게 자신감이 없는 건가? 나는 숨지 않을게 잡아라 라고 외치며 칼을 꺼내 바로 그 얼굴을 베려고 했다. 그때 란젠펑이 관 뚜껑을 뒤집어 올려 다시 관 위로 뛰어올랐다. 나는 그 움직임에 놀라 목을 움츠리며 앉았다. 뚜껑이 거의 식품함을 덮었다. 닝치레의 머리는 틈새에 끼어 뚜껑이 닫히지 않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앉은 채 그 얼굴을 베었고 방탄고무를 베듯이 베었고 그 뒤 뚱보가 끌어내려간 가장자리에서 떨어지게 했다. 관이 우하고 한 번 닫혔다. 순식간에 사방이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고 정적이 흐른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밀폐된 공간에서 방금 토해낸 물질이 강한 시체 악취를 퍼뜨려 나는 거의 토할 뻔했다. 나는 여전히 이상하게 느꼈다. 란젠펑의 행동은 나를 보호하려는 듯했다. 왜일까? 나는 지금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 숨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나는 바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관뚜껑을 밀어보았다. 뚜껑은 매우 무겁지만 내가 혼자라도 기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란젠펑은 나를 고정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최근 우리는 협력해왔고 그는 나를 꽤 믿고 있었다. 이번엔 왜 믿지 못한 걸까? 나는 관벽에 몸을 붙이고 밖에 소리를 들었다. 그때 관의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몇 번 들렸다. 나는 멈칫하고 방풍 라이터를 꺼내 뒤를 밝히었다. 그때 내 뒤에 관액 속에 6, 7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남녀 어린이 옷을 입고 손을 꼭 잡고 나를 바라보며 침을 흘렸다. 아이고, 이건 큰 규모의 귀신 들린 것이군. 왜 이런 일일까? 나는 전에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미친 건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